서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단원 읽기의 즐거움과 가치의 쏟아내는 중의 하나인 자화상과 관련하여 정주용의 비라는 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 내리는 전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간결하게 비 오는 장면을 그려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여백의 미를 살려서 간결하게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이에요. 돌에 그늘이 차고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돌에 그늘이 차고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무언가가 꽉 차다, 들어차 있다는 뜻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차갑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돌에 그늘이 꽉 차 있고 돌에 그늘이 있어서 그늘이 차갑다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 첫 번째 연의 그늘이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네, 비구름 때문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연, 비구름이 몰려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연입니다.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소리 바람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매서운 바람이라는 뜻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정지용이 충북 옥천 출신 시인이라고 봤을 때 이 회오리 바람이 충청도 방언의 하나이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정황상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연은 회오리 바람이 몰려 불어왔구나 정도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비가 오기 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구름이 몰려왔고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 오기 전 모습. 작품의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스산한 분위기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세 번째 연, 네 번째 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연입니다. 앞서 건의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라고 전개가 되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문장 전체에 해당하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과연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뭘까요? 찾으셨나요? 네, 문맥상 주어에 어울리는 단어는 빗방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에 비가 오기 시작을 했고 세 번째 연에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빗방울이 앞서거니 하여 꼬리치 날려 세우고 떨어진다 내린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죠. 이때 앞서거니 하여라는 구절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앞뒤를 다투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나아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빗방울이 서로 앞다투어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빗방울이 앞서거니 하여 꼬리치 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거리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꼬리치 날리어 세우고 라는 구절은 그 다음 네 번째 연에 산새 걸음거리와 이어져서 즉 빗방울을 무엇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산새에 비유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 번째 연 마지막 구절과 네 번째 연 종종 다리와 산새 걸음거리 역시 다 빗방울을
산새에 비유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 본다면 세 번째 원과 네 번째 원에서 각각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모습을 무엇에 비유해서 표현한 구절들이다? 그렇죠. 산새에 비유한 구절들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을 마저 볼게요. 종종 다리 까칠한이라고 할 때 종종 다리, 새 다리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까요? 다리가 굵을까요? 얇을까요? 그렇죠. 가는 다리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결국 종종 다리라고 하는 건 그렇죠. 내리는 빗줄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빗줄기가 까칠하다. 까칠하다라고 하는 건 보통 거칠고 날카로운 느낌을 전해주니까 가느다란 빗줄기와 어울리는 표현이고 그 빗줄기가 무엇과 같다? 산새가 걸어가는 걸음걸이와 같다라는 내용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결국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산새에 비유한 구절이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이고 요약해본다면 어떤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렇죠. 비가 오기 시작한 모습을 묘사한 게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연 이어서 갑니다.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역시 그 이전 연과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 그렇죠. 역시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다섯 번째 연에 어울리는 주어는 뭘까요? 떠오르셨나요? 네, 앞부분과 똑같이 빗방울이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빗방울이 여울지어 수척한 힐 물살이다 라는 게 다섯 번째 연의 내용입니다. 이때 여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폭이 좁고 얕아서 물살이 센 곳을 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빗방울이 여울지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빗방울이 결국 물줄기를 이루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빗방울이 물줄기를 이루어서 여울을 지어서 수척하니 물살것 같다. 수척하다라는 단어는 뜻이 뭐죠? 그렇죠. 야위어 있다는 뜻이죠. 여울을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물줄기가 굵은 상태에서 가늘게 변하는 지점, 이 지점을 여울이라고 설명한다고 했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폭이 좁아지니까 야윈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척한 흰 물살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의 흰 물살, 물은 색깔이 어떻죠? 비는 색깔이 어떻죠? 그렇죠. 원래는 투명하죠. 하지만 흰 물살이라고 표현한 건 아마 물에서 기포나 물방울이 생기면 하얗게 보이는 거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울로 변하면서 물방울이나 기포가 생겨서 하얀색, 색채 이미지로 빗방울이 물줄기로 변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어는 갈갈이 손가락을 펴고 역시 앞에 주어가 빠져 있죠. 주어는 뭘까요? 또 빗방울인가요? 아니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의 주어는 흰 물살이 주어가 되겠죠. 흰 물살이 여울지어 수척하니 물살이 갈갈이 손가락을 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을 펴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살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즉, 가는 수척한 물살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손가락을 펴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뻗어나가는, 찢어져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태어로 볼 수 있고요. 의태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네, 음성상징어 의태어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5번째 연과 6번째 연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네, 빗물이 흐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빗방울이 물줄기를 이루어서 빗물이 되어 흐르는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7번째, 8번째 연으로 가볼게요. 작품의 마지막 7번째 연과 8번째 연을 마저 보겠습니다. 7번째 연입니다. 멎는 듯 새삼 돋는 빛나. 이때 역시 그렇죠. 주어는 그렇죠. 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빛낮. 비가 멎는 듯 다시 내리는구나 라고 7번째 연 해석할 수 있고요. 듯,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규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연인데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역시 뭐가 빠져 있죠? 그렇죠.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8번째 연에 어울리는 주어는 뭘까요? 뭔지 아시겠나요? 네, 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가 붉은 잎을 밟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붉은이라는 색채 이미지, 계절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계절이 떠오르시나요?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나뭇잎 또는 꽃잎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을 텐데 가지에 매달린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에 매달린 붉은 잎이라고 한다면 단풍잎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붉은 꽃잎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봄의 계절적 이미지와 어울리고요.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낙엽이라고 본다면 가을과 가장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특정한 계절의 이미지를 특정 지을 순 없지만 봄 또는 가을의 어떤 계절적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비가 잎을 밟고 간다. 즉 비가 다시 내리는구나 라고 마지막 8번째 연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소란이라는 단어는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 다음 밟고 간다라는 건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따라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비가 그렇죠. 다시 내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7번째 연과 8번째 연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시 내리는 비의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작품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워본 정지용의 비라는 시 어떠셨나요? 네, 작품 자체가 크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단어도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비가 오는 모습에 대해서 작가만의 관점과 시각에서 묘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작품이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근에 비가 온 날이 있을 텐데요. 비가 온 날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어떠한 풍경이나 사물을 관찰하고 바라봄에 있어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낀 점을 글로 옮겨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